올해는 2폭이면 돼요. 방금 보신 장면은 40년 동안 매년 200포기씩 김장을 해온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할머니는 처음으로 딱 2폭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짧은 한마디 뒤에는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가볍게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마다 오늘도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11월 초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 올해는 배추 몇 포기 주문하실래요? 단골 채소 가게 사장님의 물음에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2폭이면 돼요. 네? 2폭이요? 할머니 매년 200포기씩 하시잖아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6세, 4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김장 200포기를 담가왔습니다. 사남매가 결혼하고 손주가 10명이 넘으니 온 가족 1년치 김치를 혼자 책임져 왔죠. 그런 할머니가 올해는 달랑 2포기만 주문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나랑 영감이 먹을 것만 하려고. 할머니의 쓸쓸한 미소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과 자식들이 보인 반응은 할머니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976년 첫 김장. 순자는 28에 시집왔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 가난했지만 정이 많은 집안이었죠. 며느리, 우리 집 김장은 네가 맡아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순자는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김장을 한 번도. 며느리,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게. 그의 첫 김장은 50포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알려주며 함께 담갔어요. 배추는 이렇게 쪼개고 소금은 이렇게 뿌리는 거야. 고춧가루는 손끝으로 만져봐. 거칠거칠해야 좋은 거야. 젓갈은 코로 맡아봐. 냄새가 너무 센 건 오래된 거야. 밤새 김장을 하고 새벽에 마지막 항아리를 덮을 때 시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내년부터는 네가 주도해. 넌 이제 이 집 며느리야. 그날 이후로 40년. 순자는 한 해도 빠짐없이 김장을 담가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10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나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김장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순자의 힘이었습니다. 사남매가 모두 결혼하고 손주가 하나둘 태어날 때마다 김장 포기 수는 늘어났습니다. 100포기, 150포기, 200포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순자는 김장 준비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를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올해는 좀 줄이는 게 어때? 200포기는 너무 많아. 남편 박철수는 78세, 10년 전 뇌졸중 이후 오른쪽 팔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 김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순자는 파스를 붙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관절염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도 순자는 200포기를 다 담갔습니다. 2024년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애들이 다 올 거야. 손주들도 10명이나 되니까.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차례상을 다 차려놓고 순자는 문 앞에 앉았습니다. 애들 곧 올 거야. 하지만 오후 1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하나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명절 연휴에도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혀 있어요. 조금 뒤에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처갓집에 먼저 갔다가 저녁에 들를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이 되도록 둘째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딸 미숙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요즘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다음에 뵐게요. 막내딸 미정의 전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남편이 골프 약속을 잡아놔서 미안해요. 작고 화난 거실에 전화기 알림음만 몇 번 울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차례상의 음식들은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둘이 먹자. 애들도 다 바쁜가 보지 뭐.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요. 다들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년 김장은 안 해주셔도 돼요. 뭐라고? 요즘 김치 다 사 먹어요. 마트 것도 맛있고 편한 세상이에요. 이제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쉬세요. 민수의 말은 배려 같았지만 순자에게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둘째 민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김치 잘 안 먹어요. 와이프가 집에서 담그기도 하고요. 큰딸 미숙도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도 김치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은 다 양식 먹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래요. 시대가 변했나 봐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 담가온 김장. 그게 이제는 필요 없다니. 내가 뭐 했나?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늘 하던 대로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200포기죠. 미리 준비해놨어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올해는 32포기만 주세요. 네? 32포기요? 할머니 200포기에서 32포기로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애들이 김치 안 먹는데요. 이제 다 사 먹는 세상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32포기는 누구 거예요? 2포기는 우리 것이고요. 순자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었습니다. 장금이 할머니네 6포기, 윗집 김할아버지 6포기, 아래층 박할머니 6포기, 혼자 사시는 이할아버지 6포기, 맞은편 최할머니 6포기, 5분이요. 전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자식들 것은 안 하시면서 남들 것은 하시게요? 그분들은 자식도 없고 몸도 불편하셔서 아예 못 하시잖아요. 우리야 2포기로 충분해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11월 둘째 주 토요일. 김장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6시, 순자는 일어나 마당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대추 32포기가 절여져 있었습니다. 2포기는 자기네 것, 30포기는 동네 어르신들 것. 할머니, 이렇게 많이 어떻게 혼자 하세요? 옆집 젊은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하지만 순자의 손목은 벌써 시큰거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힘을 주기가 어려웠어요. 오전 9시쯤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채소가게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왔습니다. 저도요. 제가 양념 담당할게요. 슈퍼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씻기 담당이에요. 약국 할머니, 미용실 원장님, 옆집 며느리. 순식간에 1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40년간 동네 잔치 김치 다 해주신 거 잊으셨어요? 제 결혼할 때도 할머니 김치 덕분에 잘 먹었어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김치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 도와드릴 차례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야, 할머니 양념 비율이 이거였구나. 와, 새우젓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젊은 며느리들이 신기해하며 배웠습니다. 고춧가루는 손끝으로 만져봐. 거칠어야 해. 젓갈은 냄새를 먼저 맡아보는 거야. 순자는 40년 경험을 쏟아 가르쳤습니다. 오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점심때는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김치전이요. 할머니, 수육이요. 할머니, 동동주요. 마당에 돗자리를 펼치고 다 같이 앉아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김장이지. 옛날 생각나네요.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후 3시. 김장이 다 끝났습니다. 32포기가 모두 항아리에 담겼어요. 할머니, 이제 나눠드려야죠. 동네 사람들이 항아리를 들고 독거노인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금이 할머니 김치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내가 올해는 못할 줄 알았는데. 김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김치예요. 순자가 고맙네. 참 고마워.
순자는 한 집 한 집 돌며 김치를 전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겨울 잘 나시고요. 순자야, 고맙다. 넌 참 좋은 사람이야. 같은 날 오후 강남, 큰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대기업 상무, 늘 바쁘고 늘 피곤했습니다. 부장님, 주말에도 나오세요? 할 일이 많아서. 사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내와도 서먹했고 대학생 아들은 집을 나가 자취 중이었어요. 부장님은 저녁은 뭐 드세요? 편의점에서 사 먹지 뭐. 김치도 사 드세요? 응, 요즘 마트 김치 괜찮더라.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마트 김치, 백화점 김치, 유명 식당 김치. 어떤 김치를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맛없지? 민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는 골프 약속이 있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신호에 걸린 사이 옆 차선 트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추로 가득 찬 트럭. 저게 뭐지? 김장 배추인가? 신호가 바뀌고 트럭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민수의 차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방향이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엄마가 사는 동네 입구. 여기 엄마 집 있는 동네 아닌가? 민수는 트럭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바로 엄마 집 앞이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배추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32포기 맞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76세 할머니가 배추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혼자서. 여보, 내가 할게.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오른팔을 잘 못 쓰시는데도 배추를 들려고 했어요. 아니야, 당신은 아프잖아. 내가 할게. 여보, 두 노인이 배추를 옮기는 모습. 민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오전 내내 민수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골프 약속은 취소했습니다. 오후 1시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혼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40년간 동네 김치 다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죠. 마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는 손들, 배추를 들고 웃는 얼굴들, 그 가운데 서 있는 엄마. 민수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치 나눔을 마치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항아리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것 담그자. 응, 많이 피곤하지? 괜찮아.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딱 2포기 분량의 김치. 민수는 담장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200포기씩 담그던 엄마. 올해는 딱 2포기. 나머지 30포기는 전부 남들 것, 자식들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그날 밤 민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가족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야, 너희 이거 좀 봐. 김장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잠시 뒤 둘째 민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이게 뭐야? 이어 큰딸 미숙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늘이야? 막내 미정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우리 건 안 하고 남들 것만 해주신 거야? 채팅방이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굳게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 다 모이자. 엄마 집에서. 김장 우리가 하자. 일요일 아침 8시. 순자는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둘이서 소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없이. 여보, 우리 것은 언제 담글 거야? 다음 주에 천천히 해요. 온몸이 쑤셔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엄마, 나야, 민수. 민수가 왜? 문을 열자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둘째 민호, 큰딸 미숙, 막내딸 미정, 며느리들, 사위들,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김장하러 왔어요. 차 트렁크를 여니 배추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무려 300포기. 이게 다 뭐야? 엄마, 우리 김장해요. 다 같이. 민호가 배추를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미숙이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김치가 그리워서 못 견디겠어요. 막내 미정도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자식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안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곁에 와서 함께 안았어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줄게요. 40년 만에 다 같이 하는 김장. 마당에 배추 300포기가 줄지어 섰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머니가 선생님이야.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배추는 어떻게 씻어요? 고춧가루는 어떤 걸 써요? 젓갈은 얼마나 넣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순자는 40년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거야. 소금은 겹겹이 뿌려야 해. 양념은 손맛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쁘게 움직이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웃고 떠들면서 하는 김장이 제일 맛있어.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마당 한쪽에서는 돼지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전이 부쳐졌습니다. 어머니, 수육이요. 할머니, 제가 부친 파전이에요. 엄마, 여기 막걸리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남편이 감격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바빴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민수가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300포기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항아리마다 빨간 김치가 가득 담겼습니다. 와, 우리가 해냈어. 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 후면 이거. 그때 와서 다 같이 먹자. 순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갓 지은 밥에 김치 한 점, 돼지고기 한 점을 상상하며 자식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결심했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매년 김장철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명절에도 꼭 올게요.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찾아뵐게요. 엄마, 아빠,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효도는 자주 얼굴 보여드리고 함께 시간 보내는 거였어요. 순자는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일주일 후 약속했던 일요일.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할머니, 김치 익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담근 김치야. 맛있게 익었지. 순자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글보글 잘 익은 김치에서 군침 도는 냄새가 났어요. 우아해서 손주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자가 김치 한 입을 집어 막내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자, 우리 막내 먼저. 5살 손주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저도요. 저도 주세요. 손주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 김치 맛있니?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김치 한 점을 밥 위에 올려 먹었습니다. 엄마, 왜? 진짜 맛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엄마가 도시락 싸주실 때 그 김치 맛. 중학교 때 야식으로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맛. 군대 면회 오셔서 가져오시던 김치 맛. 전부 다 이 맛이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 맛을 잊고 살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많이 먹으면 되지. 순잔의 김장 이야기는 다시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라 따뜻한 소식으로 순잔의 자식들 다 모여서 김장했대. 300포기를 가족이 다 같이 했대.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닌가 보네. 채소가게 사장님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잘하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더 감사하죠. 뒤늦게라도 알게 돼서요. 다음 주말, 순자는 또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또 해요? 응, 이번엔 맞벌이 부부들 것. 바쁘다고 김장 못하는 집들 많더라.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젊은 부부 10가구에게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기가 할머니 김치만 먹어요. 시판 김치는 안 먹는데 이건 너무 잘 먹어요. 젊은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년엔 같이 담가보자.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맛을 네 자식들한테도 물려줘. 3개월 후 설날. 이번에도 순자는 준비를 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전 부칠게요. 어머니, 잡채는 제가 할게요. 할머니, 갈비찜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들, 딸들, 손주들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떡국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작년에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이제 이렇게 모이잖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순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얼굴 보러 와줘. 그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2015년 11월, 또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순자가 먼저 전화를 돌렸습니다. 얘들아, 김장 날짜 잡았다. 11월 둘째 주 토요일. 다들 비워둬. 민수, 네 엄마, 민호,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 반찬 비축하러 간다 해서 미정, 애들 데리고 갈게요. 김장 당일 아침. 마당에는 배추 400포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더 많네요? 응. 동네 어르신들 것, 젊은 부부들 것, 우리 손주들 것까지. 손주들이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배추 씻을래요. 저는 양념 버무릴래요. 저는 통에 담을게요. 3대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웃음과 대화, 추억과 사랑이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려졌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도 또 할 거죠? 그럼 할머니가 숨쉬는 날까지는 계속해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가 이어가야 해. 이게 우리 집 전통이야. 손주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김장도 끝났습니다.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마당. 순자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행복해? 남편의 물음에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작년 이맘때는 2포기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400포기를 해도 즐겁네. 나 참 잘 버텼다. 그치? 남편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다 한 거야. 당신이 보여준 사랑이 이렇게 돌아온 거지. 어느 일요일 오후, 옆집 젊은 며느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법이 뭐냐고? 사랑이야. 김치는 재료가 전부가 아니야.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정성은 사랑에서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담그면 맛있어질 수밖에 없지. 젊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 사랑 배우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배워. 김장은 평생 하는 거니까. 마당 한가운데 놓인 수많은 항아리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그 안에는 배추와 양념만 있는 게 아니라 40년의 시간, 서운함과 눈물, 다시 이어진 가족의 사랑이 꽉꽉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김장 항아리 안에도 말로 다 못한 마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혹은 오래 연락 못 드린 가족에게 오늘, 지금 한 통의 전화 어떠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가볍게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마다 오늘도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